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년도에 제22대 총선이 있는데, 이제 뭐 이번 달하고 내년 3월에 선거니까요. 한 4개월 좀 그 정도 전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여태도 확정이 안 됐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해서 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는 일종의 그 지역 각 시군, 주로 이제 시군, 구인데 주로 서울이 월등하게 많죠. 이번에도 서울은 지역구가 한 석 정도 주는 걸로 돼 있고, 뭐 인천, 경기에서 각각 한 석씩 늘고 아마 그렇게 전북에서 하나 줄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역구가 갈수록 그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현상,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균형 발전으로 볼 때도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만 지역구가 편중돼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있다. 지역구 더군다나 비례대표 빼고라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로 따지겠지만 현재 정치 중심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또 비례대표가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당장 뭐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하더라도 정책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역구를 좀 줄이더라도 지방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예전에 6개 시군을 합친 그런 지역구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7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아주 엄청나게 뭐 해갖고 지역구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 관한 그런 뭘 할 듯이 했는데 결국은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을 여야 간의 조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뻔질나게 헌법 개정을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성과가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뭐 지금 국회도 물론 국회는 국회의장이 뭘 할 수 있는,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개헌 관련된 이슈를 꺼내면서 개헌을 추진할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기 위한 전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법이 지금 헌법 불합치된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뭐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장관들하고 비서관, 수석비서관, 비서관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을 다시 부활을 했죠. 대통령실에 정책실이 있다는 거는 조금 모순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정책실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대통령 몇 번째 동안에 계속 생겼다 없었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면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걸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장관들이나 국무위원은 다 수합의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면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박민식 씨가 이제 나가고, 이제 강정의 전 숙명여대 총장이 후보자가 됐고, 농림식품부 장관도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지명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씨가 하다가 이제 박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후보자가 됐고,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고, 그리고 기재부 후임으로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그리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전에 그 검사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 된 지 3달 만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벗어나서 뭐 다른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 정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검사를 채우다 못 채워갖고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한 지 3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시킨다?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외교부 차관하던 사람이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간다?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뭘 국가를 다 말아먹겠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무슨 잼버리 이것도 뭐 전 정부 탓만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실패한 그런 걸 만들어 놨고,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싶습니다. 뭐 인사는 인사대로 인사 참사만 맨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이 됐죠.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돼서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사말을 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엊그저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정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한 명이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또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국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자리 잡지 않은 신생 정부나 신생 국가 같은 그런 행태들이 만연하고, 이거
정치는 정치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뭐 대통령이 뭐 왕처럼 군림하는 일인 독재국가하고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도대체 뭐 대통령 한마디면 정책하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국무회의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정책 과정에서 그런 의견 조율을 하고 필요한 거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는 있으나 마나 껍데기가 돼버리고 있고,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움직이면 국무회의를 없애야죠. 국무회의를 없애고 미국처럼 대통령이 직접 장관한테 지시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더니 헌법을 뭘 제대로 지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현 여당이 무슨 예전에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 전 정부들에서 임명할 때는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다 조금만 뭐 하면은 다 낙마시키고, 그런 장본인들이 정작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돼도 다 임명하고 이러다 100명 넘겠습니다. 5년 다 지나가면. 이거 도대체 인사청문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나마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이 통과가 됐고, 국회 그 인사청문 위원들도 사실상 거의 극찬하다시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뭐 몇몇 그 재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글쎄 재판 사항들은 뭐 국민들한테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 몇몇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는 삼성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사건도 있었고, 또 여수 순천 사건 관련된 재심 사건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여수 순천 재심 사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당시에 재심하는 거에 대해서 조희대 당시 재판관이 이제 재심을 반대를 했다, 그 얘긴데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재심이 돼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재심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재심을 하기 위한 그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아서 반대를 했다, 각하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수 순천 사건은 194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고 7월 17일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이 됐고,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죠. 그 후에 한 두 달 만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형사소송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형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제시대 때 그런 법률들을 갖다 의율해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형사소송법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영장이 있었을 리 만무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 선포를 하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뭐 아무런 뭐 절차가 있게 해서 체포해서 사형을 뭐, 총살을 했겠습니까? 뭐 결국은 다 그냥 끌어다가, 심지어는 뭐 공무원, 군인, 경찰 가지고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거의 끌어다가 죽인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재심 같은 경우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부분 갖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형사소송법으로 당시에 잘못된 여수 순천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재심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 재심 제도를 여수 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 이런 데에는 적용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특별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재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은 그런 특별 재심 부분이 없다. 이거는 법 체계상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정부 수립된 지 뭐 70년 이렇게 된 정부의 모습치고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참 빈틈이 많고, 무슨 뭐 3달 만에 검사를 갖다가 뭐 여기다 꽂았다 저기다 꽂았다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정당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당은 뭐 당 대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거 정당이 뭐 국고에서 몇백억씩 보조금 받아서 선거나 하고 당 대표에 의해서 다 찍어내리기 할 수 있는 정당 구조라면 이게 민주적인 국가의 정당 제도고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제도 개혁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헌법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 이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